6월 3일 대선 이전 이재명 판단해달라. 네네. 기다렸다는 듯이 저는요. 6월 3일 이전에 판단해주죠. 뭐 벌금 80만 원 유죄라며. 그러니까 유죄. 벌금 80만 원. 그러면 고법이 벌금 80만 원을 내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변호사님? 뭐 또 검찰에서는 당연히 또 상고를 하겠죠. 네. 네, 그렇지만 뭐 양형 관련된 그렇죠. 부분들은 네. 법원에서 판단 건들 수가 대상이 없죠. 아니기 때문에 네.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똑같은 질문을 다른 방송에서 받았었거든요. 뭐 고법에서 벌금 50만 원 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저는 또 이제 이렇게 그럼 되지라고 바로 말씀을 못 드린 것이 대법원도 이렇게 장악이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네. 지금 상황에서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고등법원에도 네. 손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고등법원에서 이거를 모든 거를 이제 결정권을 잡고 있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렇죠. 아니,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여러 어떤 그 의혹, 음모론이 또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앞서서 이제 그 한덕수 전 대행이 이번에 출마하는 거에 대한 타이밍에 대한 부분도 좀 지적이 됐던 거 아닙니까? 원래 3시에 그 출마 선언을 하기 이전 3시에 이제 이재명 그 후보의 선고가 나오고 4시에 이제 출마 선언 및 사퇴를 한다라는 거에 대한 엠바고가 전날부터 나왔었잖아요. 네네네. 예, 그런데 사실 3시에 선고가 무죄로 선고가 되면 4시에 있는 한덕수 대행의 관련된 기자회견이나 출마회견은 완전히 묻힐 것이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거고.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완전히 반대로 뒤집히면서 사실은 이 타이밍을 같이 뭔가의 어떤 거래를 했던 거 아니냐,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게 일단 하나였고, 두 번째로 지금 어떤 이 국민들 사이에서 또 퍼지고 있는 이 의혹들은 이 한덕수 전 대행이 대행 이 기간 동안에 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을 임명한 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 이재명 후보의 그 선고가 고법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왔을 때 결국 대법원은 똑같은 판단을 하게 될 텐데,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그 최종적으로 이 대선이 끝난 이후에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 소위 극우 진영에서 언급해 왔던 거는 그때도 재판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네. 대법원에서 그 결국은 판단을 했던 영역, 그냥 선고 땅땅 내려버리는 거죠. 유죄다. 그리고 나서 넘겼을 때, 헌재로 넘어갔을 때 한덕수 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이 결국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그러니까 빌드업을 굉장히 차곡차곡 쌓아왔다. 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게 이제 헌법 84조 얘기하는 거잖아요. 소추권이 이제 기소만 중단이냐, 재판 취임 전에 이제 이미 이루어졌던 재판도 중단이 되는 것이냐인데, 이건 뭐 챗 GPT 무료 버전으로 해도 뚝 떨어져요. 그렇죠. 압도적 다수설입니다. 재판까지 중단되는 게. 왜냐하면 맞습니다. 그 조항의 취지, 소위 이제 법률이나 헌법도 마찬가지로 입법 취지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 입법의 전 취지가 이건 국정의 안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그 조항인 거잖아요. 소추를 하지 않는 자체가. 그렇죠. 그럼 재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현실성이 맞습니다. 거의 없는데 맞습니다. 자꾸 이제 6월 3일로 그렇게 강요하고 강조하는 강요하는 거죠. 지금 법원한테 강요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계속 그 여론 빌드업해서 한덕수가 조금이라도 그럼 쫓아올까 싶어서 하는 모양인데, 6월 3일을 얘기할수록 아마 거꾸로 갈 거예요. 지지율이 떨어질 거예요. 아마 그 우려가 나오는 거는 정말 상식에서 벗어난 오늘의 어떤 선고 때문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뭐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은 너무 비상식의 연속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법원에서 내란숙의 윤석열을 구속 취소시켜주고, 그렇죠. 검찰에서는 즉시 항고도 하지 않고 바로 석방지휘 내리고, 그러면서 지금 오늘 또 이런 대법원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또 이렇게 파기환송 판결을 하고, 정치검찰에서 지금 계속해서 사건 조작하고 했던 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도 김만배, 황소신 무죄가 나오면서 그 내용이 전부 다 사건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 드러났잖아요. 사건 조작했고, 또 얼마 전에는 정영학이 또 이제 의견서로 통해가지고 검찰에서 오히려 엑셀 파일을 조작해가지고 질문한 것까지 다 나왔잖아요. 네. 그런 정치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고 조작 기소하고 이렇게 하면은 법원에서는 당연히 그걸 바로 잡아야죠. 그게 법원의 역할인데, 오히려 정치검찰이 조작한 거를 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또 이게 정치 판결을 또 하는 게 되잖아요. 이러면 정말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하겠습니까, 앞으로. 지금 박찬대 원대가 파기환송 후에 바로 한덕수 출마 선언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그런데 짜고 치는 고스톱이 확실한 거를 자기들이 이미 증거를 흘려버렸어요. 어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거기다 엠바고를 걸면서 네. 뭐라고 협박을 했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 엠바고 요청을 하면서 협박하는 걸 처음 봤어요. 4시 이전에 오픈을 하면 뭐뭐뭐 페널티를 주고 뭐뭐뭐 페널티를 네네. 주고 아니 사퇴하는 놈들이 누가 누구에게 페널티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신 나간 놈들이죠. 엠바고가 6시? 그 네. 무렵 나왔어요. 맞아요. 굉장히 좀 네. 빨리 나왔죠. 네. 아니 그렇게 미리 뿌려 놓으면서 그거에 협박까지 대해서 하고. 미리 네. 협박을 한다? 그러면 이거 진짜 짜고 치는 고습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히 납득할 수 없는 협박이었던 건 분명한데 사실 근데 그 협박이 또 통하지는 않았죠. 사실 그